네, 앞에 하다가 좀 끊어져 버려서 이제 계속해서 연동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가 역함수의 미분법. 역함수의 미분법이 어디 있나? 뭐 여기는 뭐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몇 개만 여러분들 해보세요. 뭐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여기 이쪽 부분대로 고등학교 다 나온 내용이라서 됐고, 자 그러면은 이제 삼각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각함수 미분법에서 하기 전에 여러분 꼭 알아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삼각함수 미분법을 위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너무 진하네요. 자, 요겁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1로 수렴한다는 건데요.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요거 우리 여러분 고등학교부터 많이 나왔던 건데 우리 앞부분에 극한에서도 나왔습니다. 요거 여러분 공식을 유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반지름이 1인 원, 그리고 여기 있는 각을 세타로 놓고 요거를 사선을 그어서 뭘 생각하느냐, 세 개의 영역을 생각합니다. 요렇게 요 삼각형의 면적, 그러나 요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이제 요 호의 부채꼴의 면적, 그다음 요 큰 삼각형의 면적, 요 세 개를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이제 리미트 사인 세타 n데 세타 0으로 수렴하면은 사인 세타가 0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리미트 코사인 세타가 0으로 갈 때 이거 1로 수렴한다. 그다음에 리미트 세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건데요.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거를 계산해 보면은, 자, 요 삼각형을 아까 같이 거의 요 반지름 1을 원을 생각을 합시다. 그런 것 같이 원이 있으면은 얘가 그럼 요것이 반지름 1이잖아요. 1이니까 이 요거 길이 호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반지름을 r이라 놓고 얘가 세타가 되면은 여기 이 길이를 고등학교 때 l이라고 놓으면은 l은 r 세타라고 배웠죠. 그 공식에 의해서 이 길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이 길이도 세타가 나옵니다. 됐죠? 세타가 나왔습니까? 그러면은 자 길이 그러면 사인 세타랑 이게 그러면은 이게 사인 세타가 공식이 이거죠. 사인이니까 이 삼각형의 높이가 바로 사인 세타가 됩니다. 높이가 바로 사인 세타고, 높이가 사인 세타고 호의 길이가 세타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는 이제 세타보다 작거나 같겠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여러분 스퀴징 렘마 앞에서 배웠죠. 그 세타를 이제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는 이게 이제 사인 세타 리미트 스퀴징 렘마를 하면은 이용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요게 0으로 수렴하죠. 여기 0으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0을 또 0으로 보내도 0으로 수렴하죠. 그럼 중간에 있는 것은 요 사실 내외에서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사인 세타가 0이 된다라는 게 바로 스퀴징 렘마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사인 세타가 1로 가는 것은 이제 그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계산하면은 이게 이제 1인 거죠.
그러면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가 0으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인 세타가 0으로 갔죠. 0으로 사인 세타 0으로 갔죠. 코사인 세타가 1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코사인 아니면은 이렇게 요 방정식에서 이제 리미트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그다음 코사인 세타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인데요. 세타인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세타가 0근방. 세타가 이제 0근방. 0근방에서는 이제 코사인 값이 여러분 0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죠? 네, 0보다 큽니다. 0근방에서는 코사인 0이 1이기 때문에 0근방이 크니까 0근방에서는 세타가 0근방에서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코사인이 양수입니다. 루트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세타가 나와요. 그러면 극한을 취해주면은 이제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코사인 세타 계산하면은 사인 세타가 0으로 가면 0이기 때문에 1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리미트 코사인 세타가 0으로 갈 때는 1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세타분의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그거는 뭐 여기 같이 노트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책에 요거를 계산하려면은 이제 요거 계산하려면 그러면 코사인 제곱에다가 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거 우리가 항상 이용을 할 겁니다. 요거를 잘 보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을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주면은 분모 분자에다가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1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 하면은 이제 분모는 이렇게 나오고 분자가 제곱으로 바뀌죠. 이렇게 제곱 여기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공식에 의해서 이제 요거랑 바꿔버리면은 이제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 제곱이 되는데 하나는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세타분 사인 세타는 요거 값이 1로 수렴한다고 했죠. 수렴하고 요 부분은 코사인 세타가 방금 1로 수렴하고 얘는 0으로 수렴한다고 증명했죠.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제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네. 요거의 기본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함수 이제 사인 함수를 미분하면은 코사인이 되고 그다음 코사인을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이 되고 그 탄젠트 요 뒤쪽 공식은 뭘 이용하면 되냐면은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요거 g분 f를 미분하면은 여러분 앞에서 배웠죠? g 제곱분의 f 프라임 g 마이너스 f g 프라임. 요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두 개만 이제 이렇게 증명해주면 요거랑 요거를 여러분 증명해주면은 이제 3번, 4번, 5번, 6번은 자동으로 이 공식에 의해서 유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것만 해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럼 여러분 읽어보세요. 두 번째로 해봅시다. 두 번째는 코사인을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미분한 거는 이제 정의가 바로 이겁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코사인 x 더하기 h 마이너스 코사인 x 이게 이제 정의죠. 정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을 외워야 될 게 이제 코사인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코사인 공식을 이제 좀 알아야 됩니다. 코사인의 a
더하기 b 요거 계산하면 이제 코사인의 a 코사인의 b 마이너스 사인의 a 사인 b 이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우리가 유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다 플러스가 바뀝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은 여기 코사인 x 코사인 h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h 그다음 요거 마이너스 나오고요. 그 요것은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를 묶어 봅시다. 요거랑 묶으면은 이제 코사인 x 묶으면은 코사인 h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거는 이제 따로 분리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부분 어떻게 되나요? 요 부분의 극한을 계산을 해 보면은 여기다 할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얘가 코사인의 h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x잖아요. 방금 조금 전에 요거의 극한값이 0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상수니까 앞에 나오고 그래서 요거의 극한값은 0이 됩니다. 없어지고 그래서 뒤쪽은 또 뭐가 되느냐 요 부분을 하면은 그 부분에서는 이제 h분의 거기는 h분의 sin x가 나오죠. 그러니까 h는 sin x 요 극한값은 1입니다. 1이고 sin x는 상수고 그래서 뒤쪽은 마이너스 sin x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거의 그 미분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서 조금 전에 증명한 요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도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증명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탄젠트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증명하면 되느냐. 3번 증명은 이게 d dx에 이게 바로 탄젠트가 코사인 x분의 사인 x잖아요. 요거니까 요 공식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뭐가 되느냐. 코사인의 제곱 x 그 다음 앞에 거 미분하면은 코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 빼기 f는 놔두고 뒤쪽 거 이제 g가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사인이 되죠. 이런 식으로 모아 놓으면은 이게 바로 이제 코사인의 제곱분의 이게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니까 1이 나오죠. 그래서 코사인 분의 1이 세컨트 x죠. 그 세컨트 제곱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시컨트는 sin x분의 코사인 x죠. 요거 미분을 한 게 바로 코시컨트입니다. 그거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4번도 이제 dx 코시컨트 x 요거는 dx에다가 이게 바로 sin의 x분의 코사인 x 요거니까 요것도 이제 sin의 x의 제곱분의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적어지고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하면은 코사인 네. 그래서 뒤쪽은 이제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사인의 제곱 x 이제 1이 나옵니다. 1 잠깐만 코시컨트 코탄젠트 제가 증명한 거는 죄송해요. 여기 아니라 코탄젠트가 요거는 sin x분의 1이고 내가 잘못했네. 요거에 sin x분의 1 요거는 코탄젠트입니다. 내가 지금 잠깐 실수를 했네요. 얘가
코탄젠트 코탄젠트 x입니다. 코탄젠트 x고 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이제 코시컨트 c의 제곱이 나옵니다. 됐죠? 코시컨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요거를 g라 놓고 여기 f라 놓고 계산하면 이게 나오고요.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다 같은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다 구했습니다. 또 나머지는 그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 이런 경우는 한번 하나만 해볼까요? 자, 요거 4번을 한번 해봅시다. y 꼴 2 sin 루트 x를 미분을 하라. 이게 합성함수 미분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y 꼴 gx를 여러분들이 2 sin x로 놓고 그 다음에 y 꼴 fx를 루트 x로 나봐요.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g 합성 fx를 계산을 하면은 얘가 바로 2 sin의 루트 x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요거를 미분을 하면은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4번 문제를 제가 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dx 2배의 sin의 루트 x 요거는 이제 뭡니까? g 프라임의 fx f 프라임 x 요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g 프라임 x를 계산을 하면은 이제 방금 한 거에 2배의 코사인 x가 되고요. f 프라임 x 계산하면은 이제 2 루트 x분의 1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g 프라임의 이제 fx니까 2배의 코사인의 루트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f 프라임 x가 2 루트 x분의 1 해서 요거에 얻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 합성함수 미분법을 사용하면 되고요. 자, 이것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 실제적으로 예제는 여러분들 다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는 아마 예제에서도 이렇게 제가 뽑아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 예제 하나만 더 해볼까요? 3번 예제인데요. 3번 예제가 fx가 2 sin x 그래프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이제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f 프라임의 이제 3분의 파이가 기울기가 되겠죠. 미분을 하면은 이제 f 프라임 미분하면은 이제 요것도 합성함수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배의 코사인 3x에다가 3을 이제 미분한 게 나오고요. 그래서 6 코사인 3x가 되고요. 그래서 그다가 3분의 파이를 대입을 하면은 코사인 파이가 돼서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접선의 이제 방정식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식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sin 함수에다가 fx 한 거 이거의 미분을 계산을 하면은 이게 바로 코사인의 fx 곱하기 이게 합성함수 미분법을 사용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dx에다가 코사인 fx 미분을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사인의 fx 곱하기 f 프라임 x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마찬가지예요. dx 탄젠트 fx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탄젠트 fx를 미분을 하면은 이게 바로 아까 뭐 나왔죠? 시컨트 x 제곱이 나왔죠. 시컨트 x 제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이제 이게 시컨트 fx
제곱이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f 프라임 x를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함수들 다 여러분들이 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섹션인 미분에서 마지막 섹션인 음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음함수와 매개 곡선에 대한 미분법을 보겠습니다. 음함수 미분법은 그냥 예제 하나만 딱 보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살펴보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 3성 더하기 y 제곱은 2 마이너스 3y가 돼 있을 때 여기서 이제 dy dx를 구하라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아마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dy dx를 구할 때 이런 방정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y 꼴 fx 꼴로 쓰여지면 fx 찾아내면은 이제 요거를 x 변수로 미분을 할 수 있겠죠. 미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3차 방정식이고요. 3차 방정식을 여러분 이제 y꼴 뭘로 표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x 값이 주어지면은 y가 x에 변하겠죠. 이 방정식에서. 그래서 이제 y꼴 fx는 무슨 꼴인지는 우리가 찾아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여기 있는 값은 y 값은 x 값에 의존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x가 주어지면은 이제 y가 x 값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y가 주어지면은 x 값도 y에 의존하는 함수로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요거 역함수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y를 x가 는 함수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제 y가 이제 x에 가는 함수로 이제 생각. 물론 x를 y 가는 함수로 생각해도 되죠. 네. 그런데 우리는 dy dx를 구하는 거니까 생각을 하면 여기 그럼 집어넣으면은 이제 이 방정식에다 그걸 집어넣어요. 네, 여기에다가 그럼 요 방정식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x의 3승이 되고 여기 바로 fx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배의 마이너스 3의 fx 이렇게 올라되는 거죠. 그러니까 y가 x에 의존하는데 내가 f가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양변을 x로 미분을 해요. 미분. 그러면은 이제 요거 미분하면은 3x 제곱이고 요거는 여러분 합성함수 미분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3배의 fx의 제곱 그 다음에 f 프라임 x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쪽은 2배의 마이너스 3의 f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fx 간에서 풀면은 f 프라임 x 간에서 풀면은 f 프라임 x는 이제 요 텀을 오른쪽 왼쪽으로 넘기면 이제 3의 fx 2 미분하면 2는 없어지네요. 그러니까 요 2는 미분하면 없어지니까 얘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3. 그래서 정리하면 3 약분되네요. 3은 약분되고 남는 게 fx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1 그 다음에 여기에 넘어가서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는 게 이거예요. fx. 그러면은 이제 dy dx는 이제 f 프라임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원상 복귀를 하면은 이게 dy dx가 되면서 이게 바로 y이기 때문에 y 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x 제곱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도 지금 한 거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유도를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음함수 미분법입니다.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곡선을 보면은 예제 3번을 보면은 이제 이 곡선 위에 점 0,1이 있는데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는 이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방정식을 y에 관해서 풀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 방정식을 y를 x의 함수로 y가 fx가 되는 fx의 모양을 구하기 힘듦. 여러분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fx를 찾아내야 구할 수 있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곡면이 이렇게 생겼는지 아니면 이렇게 생겼는지 뭐 이렇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x 대신에 0 집어넣고 y 대신에 1 집어넣으니까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2에다가 1 집어넣고 얘는 0이고 여기다 0이고 2가 만족하네요. 요거는 요 곡선 위에 놓여 있긴 하지만 곡선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접선의 기울기는 이제 dy, dx, y를 x로 미분을 해서 여기다 x 대신에 0 집어넣고 y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음함수 미분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변을 y가 x가 하는 함수로 보고 양변을 x로 미분을 합니다. x로 미분해서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 밑에 내용이에요. 요건 내가 따로 적지는 않고 여기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것을 요 첫 번째 거를 요거를 미분을 하면은 x로 미분을 하면은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6y 제곱이 되고요. 여기 y 프라임을 곱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거를 x로 미분을 하면은 자, 두 개 함수입니다. x라는 함수도 있고 y 제곱입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은 이제 y 프라임이 남고 그다음 x를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은 2xy y 프라임이 되고요. 그다음 요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합성함수 미분법 이용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y가 되고요. 요 안쪽을 이제 미분해야 되는데 두 개 함수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은 y가 되고 앞에 거 놔두고 뒤에 미분하면 xy 프라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것을 이제 y 프라임에 관해서 풀면 이제 y 프라임이 바로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런 식이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x 대신 여기다가 이제 x 대신에 0 집어넣고 y 대신 1 집어넣으면은 y 프라임 값이 나오죠. 그랬을 때는 y 프라임이 3분의 1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 기울기가 돼서 접선의 방정식은 y-1은 3분의 1의 x-0 이런 형태로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접선의 이렇게 음함수 미분법. 음함수라는 것은 혹시라도 모르는 학생 있으면 음함수. 여기서 나온 거는 이제 implicit. 영어로는 implicit function입니다. 음함수 미분 implicit function. 그러니까 implicit function 그러면은 implicit 그러면 영어로는 이제 함축하다, 의미하다 그런 의미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명확하게 어떤 모양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는 짓이 알려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음함수, 그래서 implicit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implicit에 해당되는 역으로 대응되는 단어가 반대 개념은 explicit입니다. 요거의 반대 개념은 이제 explicit입니다. explicit,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y = x 제곱 이런 거는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건데 그런 거지 explicit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implicit은 이제 넌지시 의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예제는 어떤 기체의 반대 바이오스 방정식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화학과니까 요거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볼 것. 특히 여러분들 화학이랑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읽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화학 전공 수업을 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오면 미적분을 쉽게 이용을 해서 이제 교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화학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 공식인데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뭐를 좀 해볼까요? 아무거나 해보죠. 5번 문제. 뭐 6번 문제. 여러분 그래프가 서로 수직이다라는 걸 뭘 의미할까요? 그래프가 수직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이렇게 만났을 때 수직이다. 요점이 수직이다라는 이야기는 수직이다. 그것은 여기 접선을 긋고 접선의 기울기가 m이고 이거 접선의 기울기가 뭐 m1이고 m2다. 그러면 이제 이 접선이 수직이라는 말하고 의미 똑같습니다. 이 수직. 그러면은 이제 수직일 때는 m1이랑 m2를 두 개 곱하면은 -1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은 요 문제 6번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되고요. 여러분 법선은 뭐지? 법선? 접선을 접하는 거고 법선은 수직인 거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매개 곡선의 접선인데요. 매개 곡선 건데 매개 곡선은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매개 곡선은 여기가 평면 위에 저기가 이제 x축이고 y축이고 평면 위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고 해봅시다. 물체가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 시간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요점에서는 이제 시간이 0일 때 뭐 A에서 그래서 시간이 어떤 구간 A에서 B까지 움직일 때 그러면 A일 때는 이 점을 지나고 B일 때는 이 점을 지나고 적당한 시간이 T일 때는 이제 요 점을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xt 시간에 의존하니까 이렇게 t가 는 함수겠죠. 그래서 이제 x가 어디에 의존하는 겁니까? f의 xt 요거를 xt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헷갈리죠. 좌표니까. 요거 우리 교재같이 ft라고 놓읍시다. 요거 ft, gt. 요거는 이제 ft, gt 이렇게 놓읍시다. 그러니까 x도 t에 관한 함수고 y도 이제 t에 관한 함수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어떤 경우는 이 변수 t를 이 방정식에서 t를 없앨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놔두고 이제 그럼 우리가 뭘 계산이 가능하냐면은 이제 x를 t로 미분한 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f 프라임 t 계산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y를 t로 미분을 하면은 이제 이게 g 프라임 t도 이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t에 대해서 매개화를 됐는데 이거는 계산이 가능하지만 이제 dy dx를 직접적으로 계산은 불가능하죠. 이것을 직접 계산하기는 불가능할 때도 있다. 이것을 직접 계산이 어려울 수 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합니까? 왜 직접 계산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요거를 직접 계산하려면은 이 변수로부터 내가 뭐를 찾아내야 하느냐? 요 방정식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y 뭐 hx라는 이제 h라는 함수를 찾아내면 직접 계산하면 되는데 요거 찾아내기가 또 힘들어요. 그죠? 이게 힘듭니다. 요거 찾아내는 게 힘듦. 그래서 직접 계산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요거 t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매개 변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y fx를 구하지 않고 이제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뭐냐? 다음 정리 내용입니다. 두 함수 fg가 미분 가능하고 f't가 0이 아닐 때 x가 t가 는 함수고 y도 t가 는 함수. 거기서 dy dx를 구하려면은 이제 이렇게 이 표현이 dy dt를 구하고 그거 나누기 dx dt를 구하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랑 비슷합니까? 약분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요 증명은 굉장히 쉬워요. 결국은 이제 요것만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y가 x가 는 함수도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y가 이제 y가 이제 x가 는 함수인데, 근데 y가 x가 함수로 우리가 보는 거죠. x가 함수 미분하고 이거 합성함수 미분법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y가 fx는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쓰여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봐, 여기에서 이 방정식에서 내가 t 변수를 없애가지고 y 걸 hx라는 게 내가 존재는 하지만 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존재는 하기 때문에 요거를 hx로 보면은 이제 y가 x가 함수잖아요. 함수인데 x가 또 t가 는 함수죠. 이렇게 보면 x에 t가 는 함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사실로부터 dy dt를 구하면은 요건 h 프라임의 xt에다가 이렇게 x 프라임 t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게 바로 다름 아닌 dy 이제 dt가 되는 거죠. dx 이게 바로 요거를 x를 미분한 겁니다. 이거 x를 미분한 거고요. 이게 x 프라임 t. 그래서 이게 바로 dy dx dx dt 이렇게 돼서 이제 dy dx는 이제 요거에다가 요거 나누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미분에 대해서 모두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예제 하나만 여러분들이 요 예제 1번 정도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매개 함수 미분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타원이라든지 이런 타원이라든지 이거 타원 같은 경우는 이제 y 있고 이거를 y 거 fx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죠. 하나의 함수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도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1이면은 요거를 여러분 매개화할 수 있겠죠. 매개화를 하면은 이제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이런 식으로 매개화를 해서 미분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에는 뒤쪽 연쇄법칙, 심화학습, 증명은 제가 생략하고요. 요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뒤쪽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그냥 미분값 계산한 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앞에 나오는 이제 이런 다른 함수 미분법 같은 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수능 공부하느라고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증명할 수 있는 뭐 여기서는 증명이 특별하게 없긴 한데 그런 부분만 이제 여러분들이 숙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